네, 지난 클립에서 1차원 배열만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클립에서는 1차원 배열의 이름과 포인터의 관계, 그리고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소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1차원 배열 크기가 5인 1차원 배열을 선언했고요. 이때 요 A를 배열의 이름, A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키가 5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사이즈 오브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배열이 선언됐을 때 사이즈 오브 A라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배열이 차지하는 바이트의 크기를 나타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즈 오브 A라고 하면 배열 A가 차지하는 바이트의 수, 정수 5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20바이트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20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2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써서 배열의 요소를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사이즈 오브 해서 A의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합니다. A의 0은 A의 첫 번째가 가리키는 값이기 때문에 정수가 되는 게 4가 됩니다. 20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20 나누기 4이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 오브 배열의 이름 첫 번째 요소를 나누면 배열의 크기를 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실행 시간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트 변수 B를 선언했습니다. A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밑에서 AP를 여기서 AP를 A의 시작 주소, A의 주소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A가 얼마입니까? A는 5000입니다. 5000을 AP에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A가 메모리에 스택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AP가 스택이 할당이 되는데 스택은 위로 자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AP가 할당이 되고 AP의 시작 주소는 4996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AP는 얼마로 초기화가 되는가 하면 A의 값으로 초기화. A는 얼마입니까? 5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5000이 됩니다. 그러면 A 값과 AP의 값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or loop에서 AP가 같은 A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를 이용해서 배열을 접근해도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AP도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와 AP가 같은 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간에 AP를 이용해도 접근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빌드를 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13579가 출력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뭔가 하면 A가 배열이니까 브레킷을 썼다 아닙니다. A 배열을 선언할 때 쓴 브레킷과 이 브레킷 연산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브레킷을 쓴 거고 A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일관된 방법으로 브레킷 연산자를 써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AP는 포인터가 아니지만 브레킷을 써서 이렇게 초기화를 접근할 수 있고요. AP는 배열이 아니지만 포인터지만 배열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조심을 하시고요. 자, 배열은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때 i를 1로 초기화하려면 이렇게 했었죠. 네. 배열은 요소가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equal을 적고 브레이스 안에 값을 차례대로 적어줘야 합니다. 1357 이렇게 5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열은 선언하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5만 초기하고 79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00이 됩니다. 릴리즈에서도 00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리즈 모드에서도 생략을 하면 00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크기만큼을 주고 뒤에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화 문법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파일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기 때문에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를 잠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확장자가 CPP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초기화가 되었죠. 그리고 J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기화가 될까요? 1로 초기화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은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초기화에서는 이렇게 초기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1로 초기화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퀄을 생략하고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는 2로 초기화가 됩니다. 신기한 문법이죠. 배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 A를 선언하고 생략하고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이 역시 가능하죠. 모두 다 가능한 초기화 문법입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초기화하듯이 브레이스를 써서 초기화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K를 초기화하는 방식과 배열 A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일관된 초기화라고 합니다. C에서 선언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을 써도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없애고 지금 예전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 AP가 5000이고 A가 5000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A, 지금 여기서는 A의 값을 AP에 대입을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AP의 값을 A에 대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A도 변수고 AP도 변수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해보겠습니다. 네? 안됩니다. 자, 에러 메시지를 보면 인티저 포인터를 인티저 5로 컨버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났습니다. 네, 자, 이것은 안됩니다.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지금 int 5에 관한 포인터와 int 포인터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안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자,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가 하면, 자, AP는 메모리 할당된 공간을 가집니다. A도 전체 공간을 가지지만 A는 5000일 뿐이지 A의 포인터를 위해서 공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AP에는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AP는 5000으로 번역된 값이지 A가 저장된 5000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AP의 값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아두십시오. 값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나는 이 변수를 읽기만 하고 변경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언을 컨스트 선언이라고 하고요. 변수 이름 앞에 컨스트 모디파이어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i는 상수 변수가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값으로 바꾸려고 하면 컴파일 시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에러 메시지는 value를 const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값을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를 쓸 수 없는 경우가 const인 경우 혹은 배열의 이름인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이 다음 클립에서 캐릭터 1차원 배열을 다룰 건데 캐릭터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대입문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